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도 리뷰하려고 방송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일하게 한 경기 있었죠. 수원 더비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수원 FC가 이제 수원 삼성한테 먼저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역전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가 제가 보기에는 수원 FC가 준비를 좀 잘해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번 한 경기 승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원 삼성을 만날 팀들이 이렇게 하면 좀 수원이 약간 껄끄러워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금 그런 거를 전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뭐 저도 이제 경기를 이제 해설 중계를 통해서 보통 보니까 근데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수원 FC 코칭 스태프죠. 그러니까 그 김도균 감독님에 대한 칭찬이 좀 적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예, 덧붙여가지고 좀 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둑알을 불러올게요. 제 스타일답게. 자,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는 FC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원 FC 경기를 다 본 게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제가 기억에는 포백을 주로 썼거든요. 사실 442나 뭐 4231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오늘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원 FC 경기를 좀 꽤 오래전에 본 것 같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제 기억에는 하여튼 포백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완전 수원 삼성 맞춤 전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경기 양상 자체가 수원 FC가 수원 삼성을 틀어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수원의 강점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FC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수원 삼성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역습입니다. 사실. 그렇죠. 역습으로 털린 팀이 이제 전북이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상위권에서 놀만한 팀들이 수원의 이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좀 흐름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수원 삼성이 그럼 과연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까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수원 FC가 어찌됐든 수원 삼성보다 순위가 낮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또 수원 삼성이 홈입니다. 누가 더 승리가 급할까요? 0대 0일 때는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수원 FC는 일단 수원 삼성의 공격을 잡아놓고 본인들이 역습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수원이 예를 들면 울산 원정을 갔다, 뭐 전주성 원정을 갔다 이렇다 그러면 이제 수원이 내려서 가지고 웅크리고 서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지금에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됐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플랜 A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걸 못하는 상황에서 좀 내려선 팀을 상대로 수원이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수원 삼성이 이제 이게 중요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집해 있고 특히나 오늘처럼 수비수가 3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측면에서 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수원이 아시다시피 3백을 서고 352에 가까운 형태를 서기 때문에 이제 측면을 어떻게 허물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김태현하고 이기재라고 하는 이 올림픽 대표팀 갔다 왔고 A 대표팀 갔다 온 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도 뭔가 이 윙백들의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해설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선수들이 여지까지 활약했던 장면들을 잘 보시면 역습 장면에서 공간이 많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 자동차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5m를 자동차 이동을 시켜야 된다. 자동차 너무 그런가? 하여튼 뭐 5m를 가야 된다. 10m를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빨리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달리고 싶으면 가속할 만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한 거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역습 이 흰색을 만약에 수원 삼성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공을 딱 끊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수가 이 윙백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넓으니까 막 뛰어가면서 본인이 막 속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역습 시작하면 반대쪽으로 이쪽에 수비가 막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 반대편이 막 열려 있잖아요. 그럼 신난다고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파란색처럼 수원 삼성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공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수원 FC가 제가 준비했다고 생각이 뭐냐면 3백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를 제어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 두 명 이기재, 김태환을 틀어 막으면 얘네 잘 못 만들어. 공간 잘 없을걸? 그쪽에서 풀어가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딱 맞춰주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한 명이 여분이잖아요. 여분인데 이거를 잘 활용했던 게 뭐냐면 뭐 제리치 쪽으로 롱볼이 간다. 그러면 두 명이 괴롭히는 겁니다.
앞뒤로 괴롭히고 세컨드 볼 한 명 따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돌파해서 들어올 때 여기가 이제 커버 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돌파를 할 때 포백이었으면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선수가 만약 1대1 돌파를 친다 그랬으면 굉장히 뭔가 좀 여유가 있죠.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아까보다 답답해 보이죠. 그냥 벌써 이 바둑알 상으로도 요런 형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잘 쓰는 부분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통제하기에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수원이 3-5-2인데 이게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우나 오늘 나왔던 강현묵 선수 같은 강현묵 같은 선수들, 그 다음에 정상빈, 제리치 말고 이런 선수 잘해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측면에 공이 들어갔을 때 가만히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어차피 제리치가 헤딩 하나 따니까 이쪽에서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하냐,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이브백을 쓰더라도 수원FC는 두 줄을 쓰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지역방어를 제어하고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이라고 해볼게요. 공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만약에, 제가 이제 봤던 건 후반전 한 15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강현묵이 여기를 돌아나가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센터백이 묻어나갑니다. 그러면 포백이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자, 포백이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부족하니까 이 선수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끌고 나가니까 중앙이 비니까, 그잖아요. 중앙이 비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를 이쪽에서 미드필더가 따라 나가면, 여기 이 선수가 미드필더였다 그러면 여기를 멀리 따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3백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앞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네, 따라가자, 따라가고 여기는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백이니까 투톱하고 3백이 만나니까 한 명 여유가 있으니까 미드필더들이 앞으로 빠져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서 포백이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없었다 그러면 투톱이니까 여기서 정상빈이 빠져나왔다. 그럼 조금 빠져나가면 이제 강현묵이 여기를 움직이는, 예를 들면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는 게 많은데, 이제 여기가 이제 3백이다 보니까 묻어나가도 자연스럽게 여기 숫자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요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수원의 공격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백에서 3백을 바꿨다고 한 게, 제가 이제 그 수원FC 경기를 다 못 봐가지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맞다 그러면 수원FC가 쉬는 동안에 이제 이게 후반기에 시작을 알리는 경기니까 수원 삼성전을 좀 잘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맞춤으로 좀 전술을 맞춰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숫자 싸움이라던가 뭐 전술 포메이션 바꾸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효하게 적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요게 지금 사실은 후반전 중반까지, 물론 먼저 실점은 하긴 했지만 이거를 수원FC가 잘 끌어왔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힘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좀 이른 시간에, 전반전에 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전반전 이른 시간에 좀 수원 삼성이 쉽게 골을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뭐 수원FC가 버티고 역습 노리고 이런 상황이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원이 이제는 한 골 넣었으니까 내려놓고 역습을 노렸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오늘 라스가 좋아 보여가지고 뭐 마냥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수원이 한 골만 넣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수원FC가 이걸 잘 틀어 막으면서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판으로 깔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판을 깔아놓을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분명히 코칭 스태프의 큰 그림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다른 팀들한테도 분명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인천인데, 인천에서도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러면 쟤네 우리도 안 그래도 3백 쓰는데 이거 괜찮네, 이런 거 몇몇 디테일만 주면 이게 분명히 더 능숙하게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제리치 괴롭히는 거, 제가 후반전을 좀, 전반전은 약간 밥 먹으면서 봐가지고 대충 봐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후반전에 보니까 김동우 선수가 제리치 괴롭히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제리치가 뜰 때 있잖아요. 제리치가 물론 아주 점프가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제리치가 자리를 잡고 막 이렇게 비비는 걸 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헤딩 잘한단 말이에요. 서로 막 비비는 상황에서. 그럴 때 김동우 선수가 잘 보시면 툭툭 밀어요. 뜨려고 할 때,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약간 공이 명시적으로 제리치한테 오기 전에 막 손으로 약간 밉니다. 안 보이는 데서. 그럼 파울 안 불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제리치가 은근슬쩍 가서 비비는 거에 대해서 훨씬 대처가 쉬운 거죠. 왜냐면 제리치가 공 날라올 때 비벼놓고 따는 거랑 날아오고 있을 때 비비기 시작하는 거랑은 안정성이 다르니까, 그런 어떤 수비도 디테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FC는 아시다시피 이제 역습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팀입니다. 라스가 시간을 벌어주고 이제 무릴로랑 이영재가 올라가면서 뭔가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많이 만드는데, 오늘 그 타르델리 선수가 이제 영입된 선수가 볼 하나 잘 지키면서 모든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적중해서 한 골 따라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스의 머리를 믿고 가는 그런 형태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양명모 선수의 좀 아쉬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수원 삼성 팬들께서는 저한테 그 어떤 이런 포청천 같은 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칙 맞나요? 막 이렇게 생각 물어보시는데 뭐 라이브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 이제 K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K리그 심판들을 보면 조금 불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원 삼성 팬들께서는 억울해 하실 만한 상황이라는 거에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또 오심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뭐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신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그런 게 어떻게 정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수원 삼성도 저는 나쁘진 않았던 거. 이걸 빼먹었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본을 안 써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네요. 하나씩 빼먹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수원 삼성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풀백들을 달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3백을 세워가지고 숫자를 맞춰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윙백들이 1대1로 붙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를 못 달리게.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후반전에는 조금 수원이 뭔가 공격되는 장면들이 나올 때를 보시면 항상 그 뭔가가 다 윙백 쪽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역습 장면에서 하나 있었는데 김태환 선수 나왔던 오른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뒤로 내주다가 잘렸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김태현 선수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달려나가니까 뒤에부터 막 달려나가니까 뭔가 풀려나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보시면 득점 장면에서 이기재 선수 쪽으로 공이 자연스럽게 니콜라우가 뚫고 나오면서 전환이 될 텐데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니콜라우가 좀 공 지켜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김건희 선수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정상빈도 막 역습할 때 여기서 밀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게 하는 거죠. 막 저돌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비들이 이쪽을 쪼이기 위해서 모여 들어왔을 때 이쪽도 이제 중앙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도와주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이쪽에 벼 있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벼다 할 때 올라오는 게 이게 이기재의 장점이고 김태현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이기재 선수는 약간 그 전철 같다, 기차 같다. 마치 무슨 이렇게 그 윙백들 중에도 요즘 막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도 많고 막 돌파하는 선수도 많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 많은데 이기재 선수는 마치 이 라인 쪽에 서가지고 여기 마치 이렇게 철도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이 길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든 뭔가 버리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그냥 오다가 철도에서 그냥 중거리 슈팅 빡 때려버리던가 이런 게 많은 선수였는데 사실 오늘도 니콜라우가 중앙에다 모아놓고 이쪽을 딱 뚫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이쪽 정상빈 막 공격수들 올라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내려가죠. 여기 크로스 날카롭게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이 뒤가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이. 왜냐면 미드필더들이 그러니까 수비하는 미드필더들 올라오는 것보다 공격하는 미드필더들이 신나게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니까. 이 상황에서 헤딩 컷한 게 떨어지고 여기 떨어졌다고 해야 되네. 여기 떨어지고 이걸 이제 전세진 선수가 슈팅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결국에 수원이 원하는 건 이런 장면인 겁니다. 끊어내 무당탕이든 뭐든 본인들이 잘 내려섰든 이 역습을 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윙백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원 삼성이 지금 순위가 굉장히 좋고 잘 나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려선 팀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성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제리치가 있으니까 뭔가 성굵은 축구가 되니까 내려선 팀 상대로도 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전반기 리뷰하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제리치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아까 그 점프 뛰기 전에 미는 거, 몸싸움 해두는 거, 그거를 쓰니까 제리치 쪽이 막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 측면도 3백을 서니까 또 묶이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오늘 수원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플랜 A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걸 좀 해결하면 수원이 조금 더 순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불운이 겹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수원 삼성이 준비해온 것보다 좀 수원FC가 조금 더 약자의 위치에서 준비해온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 조금 더 적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다. 수원 삼성이 또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재밌는 경기였고요. 역시 K리그가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